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조숙한 편이어서 엄마 일한다고 철이 일찍 나서 제 할 일도 알아서 잘 챙기는 정말 기특한 아이입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아기로 보이는 녀석이 주말 아침에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 엄마 대신 꼬물꼬물 토스트도 굽고 커피도 내려 엄마 아침 먹인다고 들고 오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엄마로서 아직 엄마 손 많이 필요한 아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짠하기도 하고 참 제가 부족한 엄마라는 걸 많이 실감할 정도로 엄마보다 의젓하고 철든 아이예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이죠.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들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속이려고 한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는 뜻이겠죠. 딸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저 역시 이렇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경우가 없었던 것 아니고요. 지금껏 살면서 무수하게 겪어온 인연들 또한 그랬지만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건 남도 아니고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짧게 연애하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1년 대학 선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과 사람들과 부침성 있게 잘 지내며 어울리는 모습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었어요. 학생의 일을 겸하고 있던 그 사람은 과 인원이 100명이 넘었던 저희 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었고 선후배 가릴 것 없이 서글서글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눈에는 학생의 임원 자리에서 리더십 있게 그 많은 인원을 청소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호감을 보이던 남편으로 인해 1학년 새내기 시절이 끝나기도 전에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남편이 군대에 가느라 휴학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녔으니 같은 과 사람 중에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의 친구들이며 제 친구들이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평소에 뭘 하는지 서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 떠서 집에서 나오고 나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붙어 다니던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20살 뭣도 모르는 나이에 시작하게 된 연애였어도 벌써 그 사람과 함께 온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에게 크게 실망해 본 일도 없이 만나는 내내 즐겁게 다녔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 집까지 들락거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이후에는 남편 쪽에서 먼저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만난 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 나이가 고작 22살이었어요. 아직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 생각을 하기에는 일러도 너무 이른 나이였죠. 하지만 남편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집에서 우리 2사람 만나는 거 뻔히 아는데 인사 한번 안 드리는 건 난 너희 부모님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처음 남편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워 보이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할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20 갓 넘은 제가 마치 결혼할 사위라도 데려오는 것처럼 비장하게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니 더 경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친가가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편입니다. 같은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잘 사는 집이었어요.
반면 남편의 본가는 가난한 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넉넉한 집이라 보기도 어려웠고요. 남편이 우겨 본가에서 학교 다니던 저희 집도 확인하고 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남편이 그러했으니 저도 남편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당시 자취 중이던 남편이 그걸 막았어요. 우리 집은 여기에서 거리도 멀고 별로 마주칠 일도 잘 없는 걸 뭐.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결혼하게 되면 평생 봐야 하는데 좀 천천히 만나도 되지.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자기 치부를 감춘 셈이었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늘어져서 뒹굴기만 하더군요. 뭐 이 정도야. 부모 자식 간에 정겨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부터가 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저희 집 같으면 저희 친정오빠가 엄마한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서 스킨십도 많이 하는 편이고 평소에 부모님 많이 안아드리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대면서 누워서 차려다 주는 음식 넙죽 받아만 먹고 있는 아들 버릇없다고 혼내기는커녕 자기 무릎 빼고 하루 종일 있는 걸 좋다고 아들 머리며 팔이며 무슨 5살짜리라도 된 것처럼 연신 쓰다듬으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니 솔직히 좀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몇 년을 알고 지내면서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었기에 더 충격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무리를 주로 이끄는 편이었고 리더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안에서 저렇게 응석바지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평소에 저한테 티라도 좀 냈으면 짐작이라도 했을 텐데 워낙 자기 본가 이야기 나오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기도 했고 대학 이후로 독립해 자취한 이후로는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굴어서 저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죠. 그러고 보면 격주로 주말마다 부모님 보러 간다면서 집에 갈 때도 저를 한 번을 안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 식구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운이라도 때려치면 괜히 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너 고생스럽다며 말리고 들기 바빴던 사람인데 내 앞에서는 그렇게 의젓하게 굴면서 저 애 취급하던 사람이 자기 집에만 돌아가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제 엄마 치마폭에만 쌓여서 살았구나 생각하니 솔직히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 모친한테 딱 붙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그 정도만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내 새끼, 엄마가 내 새끼 주려고 꿀떡 뽑아놨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직 숟가락 젓가락질도 못하는 아이 마냥 당연하다는 듯이 꿀떡을 포크로 집어 남편 입에까지 떠먹여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는 남편 꼴을 보니 저 사람 평생 이렇게 자기 엄마 품에 폭 쌓여서 살았겠구나 하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는 동안 거실 소파에 눌러붙은 듯 누워있는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을 일어나서 움직일 생각조차 않는 남편이었어요. 이 집에 시집 오겠다고 인사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겠죠. 집에서 저렇게 제 어머니한테 어리광 부리며 꼼짝도 하지 않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수발들며 사는 사람인 거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 사람하고 결혼 결심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을 말입니다. 보면 볼수록 남편 하는 태도는 아직 덜 자란 미숙한 아이 같았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결혼 전까지는 의젓한 아들 대하듯 하던 시어머니가 결혼식 마쳤다고 아들 싸고 도는 모습을 며느리한테 감출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시집가서 처음 가는 시댁에서 그 남편 입안에 들어갈 꿀떡 챙겨 나오고 음료 가지러 왔다 갔다 하고 밥상 차려내겠다고 종종거리고 눕기는커녕 소파에 잠깐 엉덩이 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아직은 저한테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정말 마음 가까이 저희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하더라도 일찍이 얼굴은 익혀서 알고 있던 사이였지만 저 같은 경우 시부모님과 첫 대면은 저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첫 인사드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그때는 다들 멀쩡한 척하느라 시어머니나 남편이랑 가면 쓰고 있을 테니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요. 가뜩이나 편치 못한 시가에서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제 엄마 품에서 늘어져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진짜 자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나 혼자 불편한 데서 그렇게 종종거리고 있는데 꼭 그렇게 눈치 없이 굴어야 했어? 덕분에 우리 엄마 내가 전담 맡고 했잖아. 너 그렇다고 우리 엄마랑 둘만 있으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어. 나는 너 편하라고 배려해 준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희 집 같으면 5살 때나 허용되던 짓을 30 넘은 지금까지 여태하고 있는 사람이라니 속아도 제대로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능청스럽게 대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야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기 전까지는 평생 당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 나랑은 입장이 다르지. 우리 엄마는 아직도 한창 끼고 싶은 아들 20살 되자마자 자취해서 대학 보낸다고 떨어져 지냈으니 얼마나 애틋하시겠어? 그것도 나름대로 효도라고. 하여튼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 아니랄까봐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되도 않는 소리 말고 네 집에서 나 혼자 부엌대기 노릇 시킬 때 태도 똑바로 하라고 일가를 했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남편 모습을 겪다 보니 저도 판단력이 좀 흐려져 있었나 봐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당시에 제가 직장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시댁 불려가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얻다 보니 자연스레 시가보다는 저희 친정집이 물리적으로 더 가깝기도 했고요. 그 신혼집이라는 건 역시 저희 친정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초에 남편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 시내에 신혼집 마련하기는 녹록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 주머니 사정 때문에 처음에는 경기도권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 쪽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요새 아무리 경기도권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긴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역시 시어머니 입김이 들어간 소리였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시가 쪽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혼수 문제나 신혼집 구하는 문제나 그 당시에는 시가에서 거의 말을 얻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서 아름아름 남편을 조종하고 있던 게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저희 집에서야 딸 자식이 걱정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 당연히 저 도와주고 싶어 하셨겠죠. 저희 부모님 두 분이라고 시가 쪽에서 저희 결혼한다고 도와줄 형편 안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셨고요. 그러니까 친정 쪽에서만 지출이 더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 때문에 눈 감아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 도움받아서 서울 시내에 번듯한 신혼집까지 마련했으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가에 저자세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제 엄마 품에 푹 쌓여서 모친이 하는 말에 귀 팔랑거려서
은근히 저나 저희 친정에 바라는 것이 많아진 남편이 마냥 곱게만 보이지는 않았죠. 결혼 전에는 참 성숙한 사람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결혼하자마자 자기 모친 앞에서 저리 돌변한 모습을 보이니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도 않았고요. 안 그러던 사람이 무슨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해대는 것도 솔직히 듣기 싫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우리 엄마가 갖다 주신 삶 어디 있지? 분명히 내가 여기에 넣어놨는데? 아, 그거 저번 주에 본가 갔을 때 우리 엄마 갖다 드렸어.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일이 늘어나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위 챙겨주겠다고 의외에 갈아 마시라고 저희 친정엄마가 삼을 챙겨주셨어요. 안 그래도 주말만 되면 우리 엄마 보러 가자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는 거 내가 피곤해서 이번 주는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해서 남편 혼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입부터 쭉 내밀었을 남편이 웬일로 토 한 번 달지 않고 알겠다며 신나며 제 집으로 가길래 웬일인가 싶었더니 저 몰래 자기 모친한테 삶 빼돌리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못 드릴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저한테 진작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 좀 드리고 싶다니까 좀 덜어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 싫다고 했겠습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가 딸이랑 사위 생각해서 챙겨주신 걸 홀랑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갖다 바치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해요. 돈도 돈이지만 그건 저희 친정엄마의 마음이기도 한데.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상처라도 받았다는 듯이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집이 너네 친정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드셔보셨겠어. 우리야 언제라도 이런 거 또 먹을 수 있는데. 지도 아까워서 벌벌 지도 평생 맛도 못 볼 걸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지 않았으면 구경도 못했을 놈이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듯이 말하면서 자기 모친 감싸는 말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무리 결혼했다고는 하더라도 남편이라는 놈이 원래 제가 생각했던 놈과 다르다면 버릇을 제대로 잡든지 일찌감치 결혼 생활 정리를 했으면 됐을 일이지 왜 그러고 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제 뱃속에 저희 딸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임신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랑 같이 주말마다 자기 본가 내려가자 하며 성화인 남편 따라가지 않아도 될 좋은 핑계가 생겼으니 자기 집에서 저만 뼈가 빠지게 종종거리고 애쓰면서 시어머니 품에 남편 팔자 좋게 늘어진 꼴 안 봐도 된다고 거기에만 안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친정에서 보내주신 살림살이까지 당연하다는 듯 지본가에 퍼다 나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점점 더 자기 엄마만 챙길 줄 알고 다른 식구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남편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감도 오질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직도 무슨 갓난쟁이라도 된 것처럼 결혼해서 이제 곧 아버지까지 될 당신 아들을 품 안의 자식처럼 싸고 돌며 작당하는 시모도 좋게 생각되지 않았고요. 가만히 보면 저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들 신혼집에서 이것저것 쏙쏙 빼먹는 행실은 뒤에서 시모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사부인은 아직도 얼굴에 번쩍번쩍 광이다 나더라.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다 그런 건지 내가 며느리 보기에 민망스러워서 민딴 한번 제대로 못 비추겠더라. 이 집안 와서 당신 아들 입에 들어갈 거 준비하느라 뼈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건 전데 그렇게 비슷한 뻘뻘 흘리는 제 눈치라도 보는 것처럼 하는 말은 사실상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가서 네 엄마 넉넉해서 누리고 사는 것들 나한테도 좀 가져와 보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잘 지내는 시어머니 같으면 무엇을 해드려도 아깝지 않을 테니 제가 아는 좋은 것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겼겠으나 결혼하자마자 가면 벗어 던지고 자기 아들만 아까워서 품에 싸고 돌면서 남의 집 귀한 딸 식모 취급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 갖자마자 더는 시가까지 가서 부엌대기 노릇하는 거 그만둔 건 역시 더는 저 집 식구들한테 굽혀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러지 못할 이유도 없었고요. 며느리 딸같이 아껴주는 시어머니라면 또 몰라도 아들 며느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 살림은 아들 시켜서 살금살금 털어가려고 드는 얌체 시어머니 뭐가 좋다고 얼굴 보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제 자식만 예뻐하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어요. 당신 이거 뭐야? 제가 보라고 건네준 적도 없는데 제 카드 명세서 들고 와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흥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보면 몰라? 홍삼즙이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안 해줬으면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신 친정이면 홍삼즙 갖다 드렸다는 거야? 당시에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생활비는 공동으로 쓰고 있었지만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이제 결혼했으니 수입 합쳐서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가계부 작성하라고 했더니 그건 또 귀찮고 싫은지 서로 각자 관리하자는 소리는 남편이 먼저 했습니다. 아마 제가 가계부 얘기 꺼내지 않았다면 저한테는 용돈 얼마 던져줘 놓고 제 월급 받은 것까지 자기 본가에 신나게 가져다 썼겠죠. 그때는 남편이 저러는 거는 알지도 못할 때였고 평소에 남편이 지인들과 술자리가 잦은 편이니 헛돈이 셀까봐 그렇게 말했던 거였는데 정말 천운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렇게 흥분하면서 내밀고 있는 카드 명세서에 적힌 내역은 전부 제가 번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남편이 1원도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도 필요한 것 같으면 당신 월급으로 해드리면 되겠네.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텐 이제 부모님인 건데? 섭섭하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섭섭하다고 했어? 지금 우리 영화 봐주시는 분들이 누구야? 딸 사위 전부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다고 나서서 애 봐주시는 분들 누구냐고? 그거야. 당신 친정은 우리 집에서 가깝지만 우리 엄마는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주말마다 혼자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 때 우리 친정 한 번을 안 가더라? 평일에 당신 생각해서 우리 영화 그렇게 힘들게 봐주시면 주말이라도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나 같으면 그러겠다. 아니 장인 장모님도 우리 영화 워낙 예뻐하시니까. 내가 지금 영화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 당장 아침에 당신 입으로 들어간 그 반찬들 그거 다 누가 갖다 주셨어? 우리 엄마가 사위 이렇게 챙길 때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 한마디 한 번을 안 해주는 게 당신 어머니야.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제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듣는 게 고가워서 씩씩거리면서도 틀린 말 하나 없는 소리에 지도 할 말은 없었다 싶었는지 꼴 보기 싫은 표정으로 휙 돌아서는 남편을 보니 저게 남의 편인지 남편인지 구별이 안 갈 지경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해다 주는 거 고마운지도 모르고 쏙쏙 받아먹으면서 오히려 좋은 것 좀 생겼다 싶으면 자기 엄마한테까지 슬쩍 빼돌리는 놈이 우리 딸 봐주셨다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용돈 챙겨드리진 못할 망정 지가 번 돈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홍삼즙 좀 해드렸다고 감히 자기가 나서서 저한테 따지고 들어요? 애초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딸아이 도맡아서 맡아주신 거 역시 시모의 영향이 없지 않다는 거 진작 알고 있던 저였어요. 엄마, 나 지금 출발해. 아유, 요새는 주말마다 우리 아들 얼굴 보니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게 처갓집에 영화 맡기라는 엄마 말 듣기에 참 잘한 것 같아. 어차피 장인 장모님 우리 영화 예뻐해 주시고 그러면 애 정서에도 훨씬 좋지 뭐.
그럼 영어 거기다 안 맡겼으면 영어 어미가 주말에 애 안 보고 어딜 가냐며 너 여기 오게 내버려 두기나 했겠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알지. 뒤에서 제 손녀 보기 싫어서 자기 사돈에게 떠맡길 것을 종용했다는 걸 술술 부는 시모나. 지 자식 연로하신 장인 장모한테 떠맡겨 놓고 제 엄마 무릎 베러 갈 생각에 철딱서니 없이 헤헤거리는 남편 놈이나. 제가 우연히 그들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몰라요. 그러니 내 부모 내가 챙겨야지 어쩌겠어요. 우리 집에서 해준 거 제멋대로 빼돌려서 모친 앞에 갖다 바치는 놈도 있는데 내가 벌어서 내 부모한테 잘해주는 걸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따지고 들려고 듭니까? 남편이야 제 모친하는 말은 무슨 절대 진리라도 된 것처럼 떠받들고 인형처럼 따라하기 바빴지만 사실 시모가 그 정도로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집구석에서 그렇게 제 모친 이야기 껌뻑 죽듯이 따르는 것도 남편뿐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렇게 인격적인 분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시어머니가 자기 말만 옳다고 빡빡 우기는 거 마냥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들은 어째 저 모양인지 원. 처음 시집가자마자 본색 드러내고 자기 아들만 귀한 취급하면서 저한테 요모조모 뜯어내려는 꼴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고집도 장난이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개 중에도 절 정말 기함하게 했던 건 시어머니 암 걸렸을 때였어요. 암이라고는 하지만 초기라서 내시경으로 작은 종양 하나 떼고 병원 다니며 경과 지켜보면 될 정도로 착한 암이었습니다. 물론 모자가 세상이라도 끝난 듯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요. 나 억울해서 절대 이렇게 못 죽어. 몸에 좋다는 건 다 하고 좋은 거 다 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더니 온갖 이상한 잡다한 거 다 찾아먹기 시작한 시모였어요. 요새 의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 병원 장사한다고 환자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지. 출처도 모를 풀뿌리나 다려먹는 주제. 어디서 자연요법이니 이상한 걸 들고 와서는 병원도 안 가고 상식에 벗어난 소리를 해대는 시모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병원에 안 간다느니 그런 소리를 내? 당신이 의사보다 더 배웠어? 보다mat한 시아버지께서 암 환자한테 버럭 소리를 지를 정도였어요. 웃기는 게 병원 못 믿는다면서 또 종양 제거 수술은 받은 거 있죠? 자기도 죽긴 싫었나 보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경과도 볼 겸 통원 치료하자고 했지만 그딴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면서 생 풀뿌리 다려먹는 등의 희한한 짓거리를 해댄 거죠. 결과적으로 시모가 완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봐라. 결국에는 내 말이 다 맞지 않았느냐? 그럼 역시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았지. 쌍으로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게 시모 말대로 얼토당토하는 민간요법 좀 했다고 완치한 거였겠습니까? 애초에 극초기에 암 발견해서 외과 수술로 종양을 떼어냈으니 완치를 했겠죠. 그렇게 욕을 해대는 의료진 도움받아 목숨 연명한 주제. 또 자기 말이 다 맞다고 빡빡 우기는 시모나. 그걸 옆에서 지 엄마 말 다 맞다고 맞장구 치고 있는 놈이나 모전자전이 딱 저 모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살았으니 그만이지 더 신경 쓰기도 속 시끄러워 그러고 넘어갔는데 시모 암 완치 판정받은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이번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당장 이번부터 해서 수술해야 하지 않겠어? 일단은 암 수치를 좀 낮춰야 수술도 가능하다고 해서 뭐가 됐든 일단 입원은 해야지. 친정 식구들 모두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 어려웠지만 환자 본인인 엄마만큼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 모두 그 누구도 엄마를 포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치료 다 받아서 반드시 엄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말 같지 않은 개소리를 시전한 건 지 새끼 갖다 맡길 줄이나 알았지
사위랍시고 장모 대접 한 번을 시원하게 한턴 남편이란 작자였습니다. 장모님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한번 봐주시면 어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머님이 의사야? 보면 아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자연치료에 산 증인 아니야. 우리 엄마가 봐주신다면 오히려 장모님이 고마워하셔야지. 그따위 경솔한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입을 닫아. 가뜩이라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쥐엄마 진짜로 자연치료로 암 완치된 양 맞장구 칠 때 저거 등신인가 싶었는데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붙여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놈이라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 상황에 저한테 그런 개소리를 내뱉어요? 엄마 걱정만으로도 속이 썩어나는데 저놈까지 대할 기운이 없었어요. 없는 놈이라 생각하고 남편 놈한테는 더 말도 안 꺼내고 친정 식구들과 엄마 병원 일정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놈이 구시렁대든 말든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데도 병원 일이라는 게 참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며칠 남편이랑은 말도 안 섰고 친정에서 살다시피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짜증 섞인 남편 목소리를 듣자니 절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보아하니 또 제 모친과 통화 중인 것 같은데 혼자 흥분해서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살살 좀 잘 좀 구슬려 봐.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좀 설득해보면 안 돼? 저게 만날 내 말은 무시하고 들더니 내 말 안 듣고 자꾸 장모 병원 데려간다잖아. 병원 가서 덜컥 수술부터 해봐. 얼른 세상 떠야 유산이라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 그거 싹 뜯어내서 저 싸가지 없는 거랑 이혼하고 갈라설 거 아니야.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놈이 등신이라서 내 앞에서 되도 않은 자연치료니 뭐니 짓거리는 줄 알았는데 저놈이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놈이었네요. 사위라는 놈이 집 있는 집 장모 죽으라고 고사 지내면서 그 돈 뜯어내서 마누라 갖다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모자란 놈이란 생각은 했어도 인간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은 했어도 그래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악랄해도 어떻게 인간이면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장모예요? 쥐뿔 아무것도 아닌 놈 사위랍시고 보양식 해다 바쳐 그 새끼까지 키워준 장모를 죽으라고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는 놈이라니. 그 순간부터 저놈은 제 남편 아니었습니다. 내 엄마 죽으라고 저주를 하는 악독한 놈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좀 도와줘. 와서 그것 좀 설득해줘. 알았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아들 걱정 마. 그런 악귀를 세상에 내어놓은 저 여자 역시 악귀였습니다. 더러운 것들. 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을 밟아놓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어미라는 여자가 친히 내 집까지 행차하셨습니다. 이사한 초반에 사돈이 도와준 말끔한 집 탐나서 중얼거리는 거 무시한 이후로는 배알이 꼴렸는지 한 번을 안 오고 아들만 부르던 양반이 더러운 속내를 감추고 내 앞에 낯짝을 들이밀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생전 해본 적 없는 걱정하는 신용에도 저걸 밟아버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네가 아직 경황이 없었겠지만 내가 직접 암을 경험해본 환자였지 않니? 나보다 더 진실되게 설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병원만 믿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게 다 사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 아니겠니? 진실? 저 악마 입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저는 더는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서 덜컥 수술부터 해봐. 얼른 세상 또에 유산이라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 그거 싹 뜯어내서 저 싸가지 없는 거랑 이혼하고 갈라설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겠어? 더러운 네 모자가 작당해서 내 엄마 죽이려고 들은 소리지. 어제 그놈 주둥이에서 튀어나온 악랄한 발언은 제 휴대폰에 싹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녁에 살살거리며 내 근처에서 자연치유가 어쩌고 짓거린 것까지 싹 말이죠. 제 입으로 내 엄마 죽게 몰아가겠다고 자백한 증거가 내 손에 있는데 저것들 처붓을 작정이었어요. 더러운 것이 내 엄마 해치는데 작당으로 왔다가 이미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쳐죽일 듯한 표정으로 내려보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 어미야, 그러니까 이건 내 손에 더러운 네 년놈들 작당한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어디서 변명을 하고 자빠졌어? 이 쳐죽일 것들아. 그간 우리 집에 기생해서 거머리같이 주워먹어 놓고 은혜는커녕 원수로 갚아?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놔둬. 니 그 잘나는 아들놈 인생 내가 끝장내줄 거라고. 아니야, 오해야. 네가 잘못 들은 거다. 놀고 있네 진짜. 이 더러운 것. 자식 새끼를 개새끼로 낳아놨네? 하긴 개새끼가 개새끼를 낳지 몰락했어. 면전에다 모욕을 하는데도 워낙 치명적인 걸 들켜놔서인지 화는커녕 허옇게 질려 제 앞에서 벌벌 떠는 여자였어요. 아니야,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짓을 하겠어. 아니다, 아니야, 어미야. 입 닥쳐,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감히 내 엄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 니들이 뭔데 감히 우리 친정재산 처먹을 작당을 해? 이 빈대만도 못한 것들. 밟아 죽여도 시원찮은 것들. 내가 네 아들 밟아버릴 거야. 어미야, 어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애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제발, 제발. 이 악마 같은 것들. 내가 네 집구석 아주 폐가망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당장 네 집구석 빌려준 집 보증금부터 빼. 어미야. 그럼 내 엄마 해코지하려 하는 것들 내가 집 보증금까지 해줄 줄 알았어? 거지 같은 것들이 해주면 해주는 거나 감사한 줄 알고 처먹고 납작 기었어야지. 내가 네 아들 집구석 반드시 길바닥에 나앉아 거지꼴로 만들어버릴 거다. 어미야, 어미야, 내가 잘못했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 개만도 못한 것들 고래고래 악을 쓰며 그 악랄한 여자를 모욕하고 또 모욕했습니다. 어제 그들의 더러운 작당을 들은 순간부터 저들 인생을 끝장내리라 작정하고 있었어요. 저런 것들을 적당히 넘기는 건 제 엄마에 대한 불효였습니다. 그래서 내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종사하는 친정오빠에게 바로 연락을 넣었어요. 아마도 혀를 내두를 저것들 간악한 혓바닥 놀린 걸 듣고 오빠 역시 저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때려 죽여도 모자랄 것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것들 짓밟아버리고 말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이혼 소송도 내 쪽에서 맡아줄 테니까 염려 말고 너는 영아 잘 데려와서 키울 생각만 해. 이럴 땐 역시 가족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제 어미한테 붙은 모자란 식충이었지 단 한 번을 내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던 남편이라는 작자와는 다르게도 말입니다. 곧장 그 집구석 본가에는 가압류를 걸고 그 외 자잘하게 들어갔던 돈들도 일시에 싹 빼버렸습니다. 저것들 잘 살게 해줄 생각 없었으나 하도 구질구질하게 살아 차용증 확실하게 쓰고 빌려준 돈이 모아보니 제법 되더군요. 이미 주제에 넘치게 우리 친정덕 보고 있었으면서 사람 해치고 돈까지 처먹으려 한 것들 가게에 주저앉히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애초에 뭘 믿고 우리 엄마 유산 지것될 줄 알았는지 그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우리 엄마 유산을 받는다고 그걸 그 집구석에 갖다 박았겠습니까? 멍청하게 재산에 대한 법적 지식이라고는 없는 것들이 분에 넘치는 욕심만 있어서는 나한테서 개 취급당하고 쫓겨난 시모와 함께 남편이란 놈이 내 발로 기어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빈 것은 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미 친정오빠를 통해 변호인 군단이 농가의 이혼소송장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 차용증 등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저것들을 압박할 다양한 방법이 논의 중에 있었죠.
그중 일부 서류가 이미 저들 손에 들어갔으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날벼락 맞은 건 저런 아끼들하고 더럽게 엮인 저겠지만 말이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럴 작정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잠깐 욱해서 당신이 내 말 잘 안 들어줘서 그냥 화풀이할 생각으로 그랬던 거야. 내가 어떻게 장모님 잘못되라고 그런 짓을 하겠어.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너는 충분히 그럴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깝네. 너는 내가 100번 1000번 밟아 죽여도 또 밟아 죽일 하찮은 벌레밖에 안 되는 놈이야. 진작 갖다 버렸어야 했는데. 왜? 네 놈이 먼저 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버리겠다니까 약올라 죽겠어? 어차피 하려던 이혼이라며. 내가 니까짓 것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모자 사람도 죽이려 드는 악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미치겠어? 너 솔직히 반성도 안 하지? 그걸 반성할 줄 아는 놈이 빈대같이 받아 처먹기만 해놓고 베풀어준 사람 등 뒤에 칼을 꽂으려고 들어? 이제 나한테 다 털려서 집도 절도 없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아주 화병 나서 들어 눕겠지. 여보,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어미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영아, 우리 영아를 봐서라도. 쥐새끼 보기도 귀찮아서 미친 어미 품에서나 놀아나던 놈이 어딜 우리 영아를 그 더러운 입에 올려? 니들이 앞으로 우리 영아 머리카락 하나 볼 수나 있을 것 같아? 그것들을 짓밟고 또 짓밟고 내 귀한 딸 2번 다시 근처에도 올 수 없을 거라고 아주 제대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새끼가 있으니 어떻게든 될 줄 알았나 보죠? 우리 영아를 생각해서라도 저것들 더 철저하게 밟아놓고 2번 다시 그 더러운 낯짝 들이밀 생각조차 못하도록 뭉개놔야 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던 아이도 통하지 않자 내 발치에 비굴하게 엎드려 파리마냥 2 손을 싹싹 비비며 추잡한 꼴로 빌고 또 비는 모자였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어미야, 이러다 진짜 우리 죽는다. 내가 죄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이라도. 니들 비참하게 죽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게 없어. 남의 소중한 엄마 목숨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별것도 아닌 니들 벌레만도 못한 인상 이렇게 짓밟힐 줄 몰랐지? 내 엄마 죽으라고 작당한 것들을 내가 미쳤다고 살려? 죽어. 그냥 죽어, 이 더러운 것들아. 그것들 비참하게 제게 빌면 빌수록 더 그들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나와 저것들의 처지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주 똑똑하게 새겨주었습니다. 결국 인부들 손에 강제로 끌려서 마지막까지 굴욕적인 꼴로 사라져간 모녀였습니다. 애초에 이혼을 다짐하던 순간부터 저것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이었어요. 저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세상이 다 알아야 분이 풀릴 것 같았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받는 꼴을 보아야 아픈 엄마께 조금이라도 속지 않은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비록 소송 중에는 증거 자료를 함부로 유출하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 참았지만 저것들 기어코 패가망신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딸 영아 확실하게 친권 양육권까지 확보한 후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 지역 커뮤니티나 저놈 직장 홈페이지에까지 장모 암 걸려 죽으라고 저주를 하는 것들 음성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관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를 하기는 했으나 저것들 아는 이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파일이 퍼질 정도의 시간은 되었습니다. 이제 저것들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었어요. 살던 집 처분하러 갔을 때 귀엽고 거기까지 와서 다 끝난 일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모자를 마지막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간 그 악독한 것들도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했는지 살이 쫙 빠지고 얼굴이 아주 안 되었더군요. 그 꼴을 보고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뻔뻔도 하다. 남의 부모 죽으라고 저주를 해놓고 지들은 먹고 살겠다고 낯짝도 두껍게 여기까지 기어와? 인간이 어째 저러고 살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영아 엄마, 가서 정말 보란듯이 잘 살아요. 갚아줄 만큼 갚아줘도 이제 상대도 하는 저 대신 거기 살면서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이 대신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도 못 들면서도 이런 대우에 익숙한 모자꼴을 보니 저것들 사는 주변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빌린 돈도 죄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애초에 양쪽 집안의 체급이 다른데 그들이 감히 덤벼들 계제도 못 되었고요. 쥐뿔 얼마 안 되는 그놈 개인 수입도 제 어미 빌려간 돈의 이자 명목으로 싹 다 긁어버리고 당장 갈 곳도 없는 곳들이 도망치듯 옮긴 허름한 집은 예전 살던 곳과 차마 비교할 수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아주 지들끼리 좋아 연병을 떨고 살았으니 쥐질이 궁상 떨면서 거기서 제 어미 무릎 빼고 고립되어 살면 되겠네요.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사람 죽이려 들던 악독한 것들이라 손가락질이나 받을 테니까 말이죠. 뒤늦게 사실을 아신 친정엄마께는 너무 죄송하였으나 뜻밖의 돌아온 반응이 담담했습니다. 이제와 하는 소리지만 그놈 그거 처음 볼 때부터 인상이 쎄한 것이 정이 안 갔어. 어미라고 상견례에 나온 여자를 보니 인상이 똑같은 것이 결국에는 지발등을 스스로 찍는구나. 이제라도 볼 일 없는 인연이라니 나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친정 부모님이 처음부터 전 남편에게 곁을 주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저런 상종 못할 종자들과 모든 인연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식구들은 어머니 병 완치에 최선을 다했고 엄마도 참 많이 힘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달 의료진으로부터 드디어 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그리고 할머니의 완치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 딸아이 영아도 3대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던 정말이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제안으로 저는 영아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어요. 나이 든 딸이 이혼하고 부모님 품으로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너무 불효 같아 망설였는데 영아랑 함께 지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저도 지금은 잘했다 싶습니다. 저 역시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았고요. 더군다나 많이 웃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의료진 말을 떠올리며 딸 자식과 손녀와 함께 지내면서 더없이 행복해하시는 엄마를 보는 저도 지금 많이 행복해요. 우리 강아지 영아가 이렇게 이쁜데 영아 대학 가고 시집 가서 증손주 볼 때까지 30년은 거뜬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리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는 엄마와 그런 엄마 말에 좋아서 까르르 웃는 우리 딸 보면서 지금의 이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마음 잊지 않으며 저도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